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뭐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어떤 미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얼굴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강연 백도 씨와 이제부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내 인생의 남은 기간, 후반전을 과연 내가 어떤 얼굴로 살아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 강연 백도 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기적의 사나이 황병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제 아내는 제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걸 두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뭐 분하기도 하고, 상당히 그냥 견디기 힘들었죠. 수술 후에 되찾은 건강. 하지만 암은 또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 절망이죠. 99%는 죽고 1%는 내가 산다. 그러면 그 1%에 내가 속하자.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장기 8개를 절단한 수술. 하루도 빠짐없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10년을 노력한 결과 암 완치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살 수 있다는 1%의 가능성으로 2번의 암을 이겨낸 황병만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암을 2번씩이나 이겨내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뵙기에는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강인해 보이세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제가 1985년도 하고요. 네. 2003년도 하고 2번에 걸쳐서 암 수술을 해서 네. 장기 4개가 완전히 없고 4개가 반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제가 갈 수 있고 또 이런 기회를 얻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요. 1%입니다. 1%라는 강연 주제를 가지고 황병만 씨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이제 출출한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배고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배고픔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한 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질 못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부신이라는 그런 장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허약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얻었는가? 이렇게 발을 땅을 딛고서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4년도 5월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해 가을부터 자꾸 배가 아파와요. 그리고 병원을 보면은 이제 피가 섞여 나오고요. 제가 몸이 엄청 좋았었는데 점점 몸이 빠져서 60kg대로다 몸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제 직장암 사학이라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직장 전부하고 그다음에 대장의 반을 이제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 남은 대장을 항문에다가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직장이라는 장기는 변을 조절해주는 그런 장기인데 그게 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변이 어떻겠어요? 그냥 막 줄줄줄 나오죠. 그래서 기저귀 또 화장지 같은 거를 아주 차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또 항암제 맞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집에서 이제 그럭저럭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항문도 좀 조절이 됐고 또 살도 붓고 그래서 그 암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을 좀 잘하면 좋은데 먹는 것도 막 먹었어요. 막 자극성 있는 거 막 먹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또 술까지 했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서 까맣게 그걸 잊은 거죠. 그리고 술을 해도 한두 잔 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아주 뭐 엄청 많이 이제 술을 먹고, 그리고 약 18년에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는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종업원들을 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면 진통제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고,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 너무 몸이 탈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양제 맞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티는데 2003년도 2월 19일로 이제 제가 이제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전에 아팠던 배 아픈 거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녔던 병원, 동네 병원을 이제 가려고 그 부근까지 이제 차를 가져갔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차를 옆에서 세우면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전봇대도 막 붙잡고, 가로수도 붙잡고, 난간도 붙잡고, 이제 그 아파보신 분들 알잖아요. 뭐 아기 낳는 게 아프다 그러는데 그거 한 100배 아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로 제가 이제 진료 예약을 하고 또 이제 검사를 받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우선은 위암이다. 그런데 그 위가 12지장도 먹었다. 또 피를 우리 조혈하는 비장도 먹었다. 또 췌장도 먹었다. 좀 먹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워낙 먹은 장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일산 이제 국립인인가 서울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암을 줄여서 수술하는 그런 임상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선택이 돼서 그 항암제를 이제 맞고 수술하는 건데, 근데 주사를 맞는데 보통 항암제 맞으면 머리 다 뽑아지잖아요. 그거는 뭐 일반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가 다 뽑아질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손톱이 다 뽑아질 수 있다 그랬어요. 발톱도 다 뽑아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감사한 거는 발톱 2개만 빠졌어요. 근데 이는 엄청 흔들렸고요. 지금도 임플란트 몇 개 하고 있고요. 손톱도 막 흐물흐물했고 발톱도 그랬습니다. 그 6번의 항암제를 맞으면서 응급실에도 실려갔고, 이 각혈 있잖아요. 피를 수도 없이 피를 토했고, 또 하혈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6번의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아내가 따라오면서, 죄송합니다. 수술 잘해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도 아니고, 수술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수술 잘하고 나오는 게. 막 쫓아오면서 그냥 뭐 미친 여자 같아요. 수술 잘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가들이 다 힘들잖아요. 사업하고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서 봄 꽃놀이 한 번 못 갔고, 여름 피서 한 번 못 갔고, 가을 단풍놀이 한 번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아내가 저렇게 절규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마지막까지 속을 썩이는 게 되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그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나 한 번만 놔두게 해달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나 지금 아내 한 번 봐야겠다.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상태가. 그랬더니 내보내주니까 안 내보내주죠. 거기서 그 침상이 다 젖도록 이제 울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아침 7시에 들어간 수술이 저녁 7시에 끝났습니다. 이제 12시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5개 장기가 먹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소장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고 의료진들이 이제 장기라도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5개 짧은 장기인 줄 알았더니 소장까지 먹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끌어다 연결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닫을까 말까 그러다가 막 짜집기 하듯 연결해서 닫았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7시에 회복이 돼서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중환자실로 가기로 했던 것도 안 갔고, 또 응급실도 안 갔고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은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침대 앞에 이런 광목 같은 줄이 하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보셨던 분들 또는 간병해 보셨던 분은 압니다. 그거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그 줄을. 그래서 그 줄을 헤집고 제 침대 앞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팔굽혀펴기를 2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또 막 간호사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이 심한 암을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돌았다. 돌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전 동기 아니고요. 기왕에 수술하고 눈을 떴잖아요. 그럼 일어나야죠. 살아야죠.
나는 살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딸하고 또 아내 때문에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1차 수술 85년도 했을 때 제 딸이 뱃속에 있었어요. 뱃속에. 내가 그때 죽었으면은 얘는 아빠 얼굴도 못 보는 거고요. 그때 이제 직장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관계로 제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걔가 이제 유일한 딸인데, 걔가 2003년 된 고3이 된 거예요. 그럼 입시생이잖아요. 근데 밤 10시에 꼭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장시간 입원해 있어야 되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아빠, 돌아가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죽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럼 저는 이제 밤 10시에 그 전화를 받고 들어가서 또 웁니다. 밤새도록. 딸을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도 있잖아요. 병실 복도들. 거기를 아주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의사 말립니다. 이거 자꾸 찢어진다고. 찢어지는 건 꼬매면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속에 6개를 끌어다 이 짜집게 놓은 게 만약에 그게 골무면 또 째야 되잖아요. 저는 어디나도 골무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잘라낼 장기가 없어요. 속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이 소화기관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이제 6번을 먹으랍니다. 그리고 또 간식도 조금씩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과죽이라도. 그럼 10번 정도 돼요. 근데 아내가 보육 전공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 그 당시에 놀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면 애들 한 8명, 10명 되는 애들 똥을 좀 받아내야죠. 밥 해대야죠. 간식 해대야죠. 거기다 나 10번씩 차려와야죠. 근데 저는 못 먹는 거예요. 한 숟가락을 먹으면 2숟가락이 넘어오는 거야. 아주 이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럼 아내가 한참 있다 들어와서 보고는 밥을 안 먹었거든.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애들 가고 나서는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다는 거 무공용을 해서 구해다 저렇게 먹였는데 안 먹었거든. 화가 나는 거예요. 창을 팍 들고 나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버렸습니다. 방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다 밥을 버렸어요. 밥을 버리고 나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자기 해준 거를. 그게 좋아서 또 버려요. 여러 날 버렸어요, 밥을. 물론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했겠죠. 버리고 나니까 음식 버리면 안 되잖아요. 벌 받잖아요. 그래서 한참 울고 한번 먹어봤더니 한참 버리고 나니까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미용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산암센터 진단을 받았을 때 다 물어보잖아요. 몇 기냐고. 4기랍니다. 4기에서도 말기랍니다. 근데 당신은 만약에 지금 암이 4기밖에 없으니까 4기지, 만약에 암이 7기가 있다면은 당신은 7기랍니다. 7기에서도 말이랍니다. 그럼 절망이잖아요. 생존율을 물어봤어요. 1%랍니다. 1%는 100명 중에 1명이 살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지구상에도 드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소망의 그 불씨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99%는 죽고 1%는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재수 없이 99%를 생각하느냐? 내 내리에서 99%는 버리자. 다 죽어도 나는 산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서부터 제가 산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서부터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서 2005년도서부터는 제가 매일 건강 기록표를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체온이 중요했어요. 이제 체온.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압이 중요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췌장이 반바뀌었으니까 당이 문제가 돼요. 당뇨가. 인슐린이 거기서 이제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매일 당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10km 완주를 30여 회 이상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10km 달리기 힘듭니다. 10km 걷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합니다. 뛰면서 저는 보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 아픈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당신들하고 다 같이 뛰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는 항상 내 생각에는 다 안 돼도 나는 된다. 우리 여기 예쁜 우리 아가씨들 앉아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 사는 사람들 다 그래.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 최고 힘든 것 같아. 한 번은 암 환자를 갖다러 왔는데 네가 나보다 아파봤냐고 그래요. 난 당신보다 100배는 더 아파봤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있어요. 포기암입니다.
내가 암 일기라도 그 포기함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내가 암 4기라도 나한테 그 포기라는 게 안 들어오면 나는 삽니다. 그 포기는 자포자기에서 자자를 다 뺀 거 아니에요? 누가 포기를 주는 자입니까? 그 스스로 자기가 포기를 받는 겁니다. 포기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포기는 죄입니다. 어떤 경우더라도 다른 죄는 다 저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포기는 용서가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려워요. 1%요? 엄청 큰 겁니다. 100명이 하나잖아요. 모든 건 1부터 시작합니다. 1이 시작입니다. 1%는 엄청 큰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을 항상 내 머리에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웃으면서 힘차게 우리 살아나간다면 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 서 있는 8개의 장기가 정말 힘든 이 황병만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그 2번째 암을 극복하신 지 10년째라고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5월 되면 10년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무슨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탁을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네. 제 아내가 네. 하프 코스를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마라톤 하프 코스요? 하프 코스를. 하프 코스면은 20km가 넘죠. 20km 넘는데 네. 허락해 준다면 그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죽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리 죽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너무 억울하고. 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을 제가 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일 아니고 힘든 일 아니다. 해쳐나가면 다 해결되고 2, 3일만 지나면 웃을 일인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 진짜 참 많은 분들에게 특히 그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환우 여러분들에게 참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공감 온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우리 100분의 그 공감 의견단.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를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황병만 씨, 공감 온도 95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